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일본에서 촬영된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남성의 뒤에 뭔가가 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인데 다른 장소에서 촬영해도 뭔가 있어 보이고 확대해서 보면 좀 더 소름 돋기도 합니다. 그는 배낭에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붙이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장난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51구역 나루토런 사건입니다. 51구역은 네바다주의 사막에 위치한 미국 1급 군사기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면서 가장 유명한 군사지역일 텐데요. 면적은 서울의 2배 정도로 넓은데도 거의 모든 시설들이 지하에 있어서 위성사진을 봐도 딱히 뭔가 안 나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외부인들의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고 이런 경고판을 무시하고 들어갔다간 그냥 체포되거나 사살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꽁꽁 싸매놓고 공개하는 게 없다 보니 일반인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UFO나 외계인들과 연관된 곳일 거라는 추측을 많이들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UFO를 봤다는 증언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밥 라자르 같은 물리학자가 본인은 51구역에서 UFO 연구를 했다는 증언들을 하며 더욱더 그런 추측들은 확신이 되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51구역을 외계인을 다루는 곳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저도 인디펜던스 데이 외계인 부검 장면에서 깜놀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2013년 CIA 보고서를 통해 51구역은 U2 정찰기의 실험 장소였음이 밝혀졌고 사람들이 U2기를 UFO로 오해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했는데 이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51구역에 쳐들어가자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요. 9월 20일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에 다 함께 모여 들어가자는 내용이었는데 모두가 나루토 달리기로 뛴다면 총알보다 빠를 수 있다며 외계인을 보러 가자는 선동을 합니다. 해당 이벤트 페이지는 순식간에 200만 명이 참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여러가지 침입 경로 시뮬레이션 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모여서 나루토 런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미군의 첩보망에도 걸려 들어갔고 한 미군이 브리핑을 하며 나루토 런을 시연하는 짤까지 유출이 됩니다. 미 공군 로라 맥앤드루스 대변인은 누구든 미군 훈련장에 접근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게 막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5명의 미군은 올 테면 와보라며 기뉴 특공대를 보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고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자 역시도 인터뷰를 통해 그냥 장난이었다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지는 몰랐다면서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일이 되었고 많은 언론사에서도 51구역에 가서 상황들을 중계하기도 하였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긴장은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새벽 3시가 되었다는데요. 사람들은 경계구역 근처까지 가서는 외계인 코스프레를 하고 놀았는데 아예 부스까지 만들어서는 DJ까지 불러 함께 춤추고 놀았으며 나루토 런은 별로 하지도 않고 사진 찍고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인공기를 들고 온 미국인은 김정은이 내 친구이며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실제 아사나기 옷을 입은 사람도 포착이 되며 역시 양덕이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은 로런 러브입니다. 장난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들 많기도 한데요. 물론 당하는 사람도 기분 좋은 몰카 같은 건 보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 순간 그 몰카는 실패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중 조엘과 로런 TV는 1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프랭크 유튜버였는데 월마트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며 민심은 떡락합니다. 월마트에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는 경영진인 것처럼 연기를 한 건데요. 마트 직원들에게 업무를 잘한다며 칭찬을 하거나 지적하는 몰카를 찍은 건데 계산원인 마리아 레오네스에게 다가가서는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마리아 레오네스는 심장병을 앓는 남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월마트에서 근무 중이었다는데요. 굉장히 충격받은 반응을 보였고 로런 러브는 이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버립니다.
당연히 미국인들에게 난리가 났었는데요. 선이 넘은 장난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였고, 이 영상이 유명해지자 마리아 레오네스를 언론에서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필리핀에서 교수였다며 그날 스스로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다면서 해고 소식을 듣자마자 아픈 남편이 떠올랐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로런 러브는 직원에게 사과의 의미로 $50를 건넸다고 변명하기도 했지만 레오네스는 그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월마트에서도 이런 장난은 불쾌하다며 로런 러브와 촬영 관계자들을 월마트에 출입 금지시키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들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기도 했는데 민심이 떡락한 지금은 그 어떤 채널도 예전 같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다음은 만우절 장난입니다. 2019년 우때에는 지금껏 겪었던 만우절 장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이야기해보자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가 초등 시절 암인가 백혈병인가 걸렸다고 삭발하고 온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 애들은 만우절 장난 하나 하자고 머리를 밀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매우 침울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머리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만우절 장난 친 거라고 해서 애들이 다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워낙 까불대고 장난치던 놈이라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한참 뒤에 걔네 엄마 지나가는 거 보고 인사하면서 친구 잘 있어요 했더니 좀 머뭇머뭇하더니 죽은 지 1년 좀 넘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웃음을 줬던 분들은 은근 많은데요. 오늘의 유머에는 네스위크라는 닉네임으로 2003년부터 활동했던 군인 유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본인의 신체 감정을 해주실 호흡기 내과 의사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폐암 사기이며 국방부와 상위연금 지급 소송 중에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는데요. 그렇게 폐암 사기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주식 관련된 글과 여러 유머 글들을 올리다가 2016년 우때에도 와서 작전 주식의 신이라는 닉네임으로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 2주년 30대의 시작이 되던 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매년 하는 체력 측정도 합격하고 건강검진도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폐암에 걸려 그 이유에 대해 혼자 조사를 시작했는데, 통신 선로를 설치할 때 천장 마감재를 제거한 후 선로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고 노후된 텍스는 자주 부서졌다고 합니다. 천장 마감재 분석 결과 성면만 5%가 검출되었지만 아무도 군인들에게 이게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데요. 이미 2007년부터 정부에선 성면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성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법령조차 없어서 성면 지도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폐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증거를 찾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전역과 동시에 상위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에선 단 한 번도 본인을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채 서류만 검토하고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지금까지 투입된 검사비와 변호사 비용만 약 1,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그를 위로해 줬었는데요. 꽤 많은 언론에서 그를 인터뷰하여 심층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나 아무래도 전생에 악덕한 놈이었나봐 라는 글을 남기는데요. 그는 중학교 1학년 때 중소기업 사장님이던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2년간 집에서 모셨으며,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쟁이들이 맨날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파산 신청 후 어느 정도 이제 좀 살만한가 하고 결혼했는데 폐암 사기라며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는 자주 섞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폐암 사기면 아직 희망은 있다며 기도해드리겠다는 댓글을 남기는데요. 그는 기도하지 말고 드립 좀 쳐주세요 라는 답글을 남겼고, 바로 폐암 사기면 곧 끝나겠네요. 오기는 언제 시작하나요? 폐암 사기 1에서 16화 다운 바로 가기 같은 드립들이 올라옵니다. 결국 그도 웃는데요. 이후로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주식 이야기와 뻘글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2017년 10월 국방부를 상대로 낸 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2018년 2월에 어디서 일본 개발리는 소리가 들리네 라는 글과 함께 고양이 사진을 올린 이후로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고인이 된 작전 주식의 시인의 사촌형이라는 분이 글을 올리는데요.
그는 참 착한 아이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폐암에 걸려 결국 사망했다며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는 보훈처에 항의해달라는 청원을 함께 해달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 마지막으로 올렸던 고양이 사진글에는 명복을 빕니다 라는 글이 지금도 베스트 댓글로 남아있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림이 추가됩니다. 폐암 5기 드립은 가장 슬픈 드립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